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의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깽판을 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재명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재명을 지키겠다, 뭐로부터 지키겠다라는 것이냐?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은 지키고 자시고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이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정상적인 정당이었으면은 잡아다 치우고 새로운 어떤 인물을 가져와도 진작에 가져왔어야 되는 인물, 그게 바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매번 자기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적인 어떤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게 되는 거죠. 야, 뭔 소리냐? 네가 뭔 놈의 공격을 당해? 네가 지은 죄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지금 받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냐?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그 일반 국민도 요즘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국민들 가운데 한 30% 정도가 조금 더 많이 잡으면 한 40% 정도가 개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개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이고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고 독재를 지금 시도하려고 한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 독재, 친일 독재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인이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이런 거를 보면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설득을 해야 될지 깝깝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편향돼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예를 들어서 뭐 유창훈 같은 경우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지가 지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위중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했던 얘기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냥 대놓고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일반 국민과 야당 대표를 지금 다르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평등의 정신, 정의 어떤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인데 그것조차도 사법부가 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나마 그게 이제 이번에 바뀌게 됐던 게 뭐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김명수 체제를 벗어 던지고 조희대 체제가 되면서 새로운 지금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세 분이나 또 새롭게 헌재에 지금 들어갔죠.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보수적인 성향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중도적인 성향이신 것 같고 두 분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성향인데 법에 있어서 사실 보수랑 진보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보수라 그래 가지고 법 조항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라 그래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아닐 텐데. 물론 문재인 때는 그렇게 해왔지만 보수가 됐거나 진보가 됐거나 법이라고 하는 원칙은 똑같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보수적인 가치가 뭡니까? 법과 원칙을 더 존중한다라는 거에 달려 있는 것뿐인데 이번에 이제 그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보수다운 모습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같은 경우도 기각을 시켰죠, 그렇죠? 두 번이나 기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5대 4로 기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사람들이 조금 바뀌고 그리고 구조가 바뀌고 난 뒤에 두 번째 이제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같은 경우는 9대 0으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냥 민주당이 물먹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물먹은 사항이 또 한 가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요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그런데 이따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벌써부터 민주당 스텝이 꼬이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당부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정미 재판관이 어떤 당부를 했다라는 것인지 차근차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국회를 통과시키고 헌재로 보냈던 이유가 무엇이냐?
5인 합의체 기구로 운영이 되는 게 방통인데 5인이 없는 상태에서 2인 체제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사까지도 선임을 했으니까 박문진 이사까지도 선임했으니까 이게 방통위법 위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합의체 기구가 5인인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2명에서 했으니까 5인을 채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는 진작에 없어졌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 방통위법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 정적수가 2명이다. 즉 최소 정적수가 2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2명만 있어도 회의를 열 수가 있고 2명만 있어도 회의를 의결할 수가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쪽의 입장인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애당초 합의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5인 기구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5인을 채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불법인 것이지. 그러니까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는 2인 이상이면 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안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려가 됐던 게 뭐냐? 최근에 이제 똑같은 논리에 따라 가지고 새로 선임된 박문진 이사 6명 정도에 대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직무 자체를 정지시켜 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강재원 판사가 어떻게 했어요? 인용을 시켜 버렸거든요. 당시 이제 강재원 판사의 논리가 무엇이었냐? 애당초 의결하는 조건, 방통위에서 뭔가를 의결하기 위한 조건이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거예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강재원 판사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제적위원 자체가 법에서 정한 게 원래 5명이니까 그 5명의 과반수라고 한다면 3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애당초 이제 그 합의체 자체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법에서는 과반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과반으로서 3명 이상이 일단 있었을 때 의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해 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통과시킨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는 개떡 같은 소리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애당초 일단 법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소 정적수를 몇 명부터 보고 있다? 2명부터. 만약에 과반이라고 하는 것을 3명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최소 정적수인 2명을 뭐하러 상정합니까? 그렇잖아요. 애당초 그냥 최소 3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법 자체가 3인 이상으로 돼 있든지 그게 아니라 법 자체가 2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명 가지고 한 것인데 과반은 3명이니까 안 돼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법 자체를 지금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2명 이상이면 회의를 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방통위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 기구니까요. 행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지대한 법적인 위반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게 삼권 분립이니까 법적인 어떤 위반이 있지 않고서야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2017년도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고영주 이사장이 됐거나 그리고 또 고대영 사장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해임이 됐었는데 해임 자체가 무효다라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냈었거든요. 지금처럼 똑같이. 근데 그때는 법원이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리에 따라 가지고 그 가처분을 기각시켰었습니다. 사법부가 함부로 행정부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해임이었죠. 나중에 그래서 본안 소송에 가가지고 고대영 사장이 됐거나 고영주 이사장이 됐거나 승소를 했었거든요. 사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에 대해서는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윤석열 정부 행정부에 대해서는 함부로 간섭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꼴밖에 안 되니까 이거야말로 강재원이가 얼마나 지금 편향된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2인만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회 측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에 따라 가지고 반박을 했죠.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양측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관, 헌재재판관의 입장인 것인데 헌재재판관이 국회 측의 얘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이 뭐라고 일갈했냐? 청구인 측, 즉 민주당 쪽에서 한 거,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진숙 지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너네가 탄핵을 시켜달라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헌재까지 왔는데 가만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리가 너무 빈약해. 얘기가 너무 이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금 사유 자체가 더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가지고 온 사유를 가지고서는 탄핵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정정미 재판관이 뭐라고까지도 얘기했냐? 유념해 달라고 당부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헌법재판소한테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 정확한 사유를 가지고 와라. 그 사유가 아니고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유념해 달라고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이 이상으로 다른 뭐 논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뭐 증거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지금 뭐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뭐 확인했겠습니까?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없거든요. 그냥 지금 이인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 논리밖에는 없는 상태인데 그 논리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정미 지금 재판관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사유가 지금 너무 정확하지 않다라고 딱 일가를 한 것이죠. 지난달 29일에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이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그때도 뭐라고 했었냐?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진수 위원장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마 요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아예 그냥 헌재에서 이거 뭐 심판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도중에 끝내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이진수 위원장이 다시 복귀를 하고 민주당의 헛발질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한번 두고 보자고요. 헌재에서 과연 이거를 재판까지 끌고 갈 것인지 도중에 그냥 이거 그냥 아직 그 사유 자체가 특정이 안 됐다.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라고 그냥 없애버릴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제가 보기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